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를 쓰는 학교라 하교 시간은 늘 붐볐습니다. 교문 앞 정류장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혜리는 고등학교 건물 쪽에서 나와 정류장 표지판 옆에 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맨 채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혜영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지갑 들고 있을게. 반대. 짧고 단호했습니다. 왜 또 그래? 나 이제 안 잃어버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류장 줄 한가운데 김정윤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김정윤의 언니 김규숙과 김규숙의 친구 박현숙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혜영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나도 책임질 수 있어. 주변 시선이 모였습니다. 혜리는 더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혜리는 지갑을 동생 혜영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혜영아, 지갑 가방 안쪽 지퍼에 넣어도 열면 안 돼. 혜영은 지퍼를 닫았습니다. 혜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왔고 줄이 움직였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규숙은 동생을 살폈고 현숙은 팔짱을 낀 채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버스가 먼저 떠난 뒤 두 자매는 다음에 올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지갑이 없어.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혜리는 바로 자기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챙겨둔 돈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분의 버스를 탈 수 있는 금액이 있었고 둘이 타기에는 몇백 원이 모자랐습니다. 곧 버스가 도착했고 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리는 급한 마음에 같은 반 친구 김정윤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는 돈은 두 사람 버스비 하기엔 모자라다고 3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휴대폰도 안 돼. 미안한데 300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집 가서 바로 줄게. 우리 집이랑 너희 집 가까우니까 집 가서 바로 줄게. 정윤이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박현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빌려주지 마. 괜히 돈 문제 엮이면 복잡해져서 안 돼. 정윤이 눈치를 봤습니다. 혜린이 덧붙였습니다. 진짜 300원이야. 300원이 부족해서 그래. 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지금은 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은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떠났고 정류장에는 혜린과 혜영 자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하는 수 없이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정류장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고 집까지 몇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자고? 언니 말도 안 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처에 남아있던 학생 몇 명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너 때문에.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혜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겠다고 난리 쳤잖아. 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혜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끄러워. 울지 마. 운다고 다 해결되니? 일부러가 아니어도 똑같아. 네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했잖아. 네가 말한 거니 지켜야지, 안 그래? 혜영이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나 다리 아파. 집까지 너무 멀어. 다리 아파도 걸어. 오늘은 어쩔 수 없어. 걸어. 이게 다 네가 내 지갑 가지고 있다고 한 책임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잖아. 오늘은 칭얼거려도 안 받아줄 거니까 투정 부리지 마. 뒤에서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른 가, 빨리 걸어. 혜영은 눈물을 닦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언니, 진짜 힘들어. 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투정이야? 지금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잔말 말고 빨리 걸어. 그날의 길은 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책임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큰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아파트 단지가 보일 즈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은 4시 무렵이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를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영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혜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방금 전의 말들이 여전히 공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기룬이 먼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빠보다 늦게 왔네? 부엌에서 나오던 최경희도 멈춰섰습니다. 먼지 묻은 운동화와 늘어진 어깨를 보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혜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감정을 섞지 않은 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지갑이 사라졌고 자기 버스비는 있었지만 둘이 타기엔 몇백 원이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집 전화로 몇 통이나 걸었고 부모 휴대전화로도 계속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생이 먼저 맞겠다고 우겼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룬의 시선이 혜영에게 향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한 거지. 짧은 질문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기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예전에도 돈을 잃어버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용돈 받기 전이라 혜린의 지갑에 여유가 없었고 결국 혜영만 버스에 태워보내고 혜린은 혼자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최경희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언니가 대신 감당했지. 말은 짧았지만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기루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책임진다고 한 건 내가 먼저야. 그럼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 혜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변명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방 규칙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물건은 반드시 허락받고 사용할 것. 특히 언니 물건은 묻지 않고 손대지 않을 것. 사람들 앞에서 울고 소리내며 상황을 키우지 말 것. 혜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부터 이어진 긴 하루가 그제야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방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하던 책임이 실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자리에 앉자 김정윤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정류장에 남아있던 두 자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곧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박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마음에 두지만 오늘 안 빌려준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돈 문제는 한 번 엮이면 계속 부탁 들어와. 정윤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안 빌려주길 잘한 것 같아요.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규숙이 말을 보탰습니다. 전에 네가 그러지 않았어? 걔네 집 괜찮다고. 그 정도면 알아서 하지 않겠어? 정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먼저 언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혜린이 집 잘 살아.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평소 얼마나 꼼꼼한지, 오늘 부탁한 돈이 정말 몇백 원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빌려줬다가 또 부탁하면, 괜히 책임이라도 생기면. 정윤은 원래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해가 되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학기 초에는 거리 두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혜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합리화했습니다. 몇백 원이잖아. 혜린이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정윤에게 그 일은 괜히 엮이지 않아서 다행인 하루였습니다. 그 몇백 원이 관계를 갈라놓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어제 몇 시간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기룬의 차가 교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따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엄마가 와 있을 거야. 엄마 차 타고 와. 두 자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혜리는 김정윤을 보았습니다. 정윤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혜리는 인사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한지민이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혜린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혜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정류장에서 지갑이 없어졌어. 버스비가 300원 모자랐고. 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윤이 있어서 부탁했어. 집에 가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어. 지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로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큰 돈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300원을?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너희 집이랑 김정윤 걔네 집이랑 가까운데도 그랬다고? 그 한마디에 상황의 무게가 담겼습니다. 혜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었겠지. 멀리서 정윤이 이쪽을 흘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곤경에 빠져 있으면 도와줘야지. 크게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집에 갈 차비 몇백 원 그거 빌려달라 한 거였는데 나였으면 그냥 버스비 내줬겠다. 김정윤 왜 저렇게 뻔뻔해?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누구 덕분인데 그 고마움을 모르네. 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꺼내며 말을 마쳤습니다. 됐어. 이제 지나간 일인데 들쳐서 뭘 하겠어. 근데 이제 알았어. 그날 교실 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교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혜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정리된 참고서와 필기구, 가지런한 필통은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참고서를 잠깐 보고 가고 형광펜을 빌려가고 계산기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혜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 필요한 만큼은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드러났습니다. 김정윤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몇 달째 집에서 쓰고 있는 혜린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고데기, 드라이기, 보조 배터리 2개, 블루투스 이어폰, 향수, 잠깐이라던 말은 시간이 흐르며 길어졌습니다. 정윤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거 이번 주말까지만 더 쓰면 안 돼? 혜린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그게 벌써 몇 개월째야. 그리고 내 향수는 왜 안 가져오는데? 내가 그것만 빨리 먼저 돌려달라고 100번도 더 넘게 얘기했는데 왜 안 돌려주는데? 교실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정윤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혜린이 너 집에 2개씩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혜린의 것이었고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함께 쓰고 있던 혜린의 드라이기였고 향수 또한 향에 민감한 혜린이 아껴 쓰던 향수였습니다. 혜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2개씩 있든 3개씩 있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내 물건들 먼저 돌려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분명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계산기를 빌려갔습니다. 혜린은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는 평소처럼 정윤에게는 예외 없이 같은 기준. 먼저 빌려간 물건부터 정리하자고. 그 말 이후 교실 안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몇백 원은 작았지만 기준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며칠 사이에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누구에게나 같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쉬는 시간 혜린의 자리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참고서를 빌려가고 형광펜을 가져가고 계산기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그 흐름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웃으며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다른 친구들과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이 가장 붐볐을 때였습니다. 정윤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뭐 훔쳐간 것도 아니잖아. 젓가락이 멈추는 소리가 몇 군데서 났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고 창가 쪽에 앉아있던 아이들도 시선을 옮겼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빌려간 건 맞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윤은 웃음을 얹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너 좀 예민해진 거 아니야? 교실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혜린은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이 몇 개월이니? 정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너네 집에 2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 이야기를 꺼낸 순간 문제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김정윤, 혜린이가 2개 가지고 있던 말던 간에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남의 물건 빌려갔으면 가지고 와야지. 뭐? 2개씩 가지고 있잖아? 그게 말이니? 혜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2개 가지고 있던 3개 가지고 있던 간에 김정윤 네가 뭔 참견인데? 빌려간 내 물건들 빨리 돌려줘. 설명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적이었습니다. 교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빌린 물건은 돌려줘야지. 안 주고 넘어가려고 했었나 보네. 그 작은 반응이 분위기를 굳혔습니다. 정윤은 더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잠시 들른 혜영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모든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언니의 표정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수업을 마친 대학생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중 김규숙은 교실 안의 정적을 잠시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숙 역시 별다른 표정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더 이상 웃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져다 준다니까. 하지만 그 말에는 예전처럼 가벼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준은 말이 아니라 장면이 되었습니다. 누가 빌렸고 누가 기다렸고
누가 선을 그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습종이 울리기 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윤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웃으며 들어오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필기를 멈추었고 뒤쪽에 앉은 아이들도 상황을 살폈습니다. 혜리는 가방 지퍼를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유는 쇼핑백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져왔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혜리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고데기였습니다. 처음 건넸을 때는 박스에서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틀만 써보고 나도 비슷한 걸 살게. 그 말과 함께 빌려간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드 연결 부위가 느슨했고 투명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는 바람세기 버튼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함께 쓰던 제품이었습니다. 외관에는 생활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2개 중 하나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그 향수는 혜린이 특정 브랜드 제품만 고집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빌려줄 때도 망설였습니다. 이건 빨리 돌려줘.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가져올게. 그 말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병 안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좀 줄었어. 사려고 했는데 계속 못 갔어. 가볍게 넘기려는 말이었습니다. 혜리는 향수병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잠시 확인한 뒤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거의 새 거였어.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빨리 돌려달라고 했잖아.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들었어. 이틀만이라더니. 그 작은 말들이 교실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혜리는 고데기를 들어 코드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수리 맡겨볼게. 비용 나오면 알려줄게. 감정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향수병을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향수는 같은 제품으로 사서 줘. 처음 약속대로. 정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그건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 앞에 잠시 들른 혜영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돌아섰습니다. 어제 자신이 맡겠다고 했던 책임과는 다른 문제였지만 무게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김규숙과 박현숙이 열린 문 사이로 상황을 흘끗 보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지나갔지만 교실 안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정유는 더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선이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교실 안에서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틀은 몇 달이 되었고 내일은 반복되었고 잠깐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값이 정확히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물건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였으니까요. 물건을 돌려받은 다음 날 교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날 장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고데기 코드, 거의 비어있던 향수병, 그리고 짧게 정리된 말들. 정유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혜린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더 이상 농담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2교시가 끝나자 담임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린아, 정윤아 교무실로 내려와.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교무실 앞에는 김정윤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에는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정윤은 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물건을 문제 삼았고 수리비를 요구했고 향수를 새로 사오라 했다고. 부모는 그 말만 듣고 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끼리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요? 말은 차분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담임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건 상태와 구매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윤이 어머님, 아버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담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윤이는요, 혜린이 아니었으면 학교 생활 어려웠을 아이예요. 교무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담임은 사실만 말했습니다. 전학 초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상황, 반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간에서 정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반장으로서도 많이 도왔습니다. 이번 일도 감정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정윤의 부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매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결제자는 분명히 혜린 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일 아닙니까? 담임의 목소리는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이길훈과 최경희가
교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이기론이 짧게 말했습니다. 빌린 건 돌려주면 됩니다. 고장난 건 책임지면 됩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최경희는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 선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는지 몰랐네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실 안으름은 그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윤의 부모는 처음처럼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제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윤의 이미지는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을 잡아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조용히 끝내려던 일은 커졌지만 결과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켰고 누가 미뤘는지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돌아온 뒤 교실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매 내역이 확인되었고 담임의 말이 있었고 부모까지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정윤은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말을 먼저 걸지도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혜린 옆에 앉았습니다. 문제집을 펼치고 평소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사건을 굳이 꺼내지 않는 태도가 더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를 정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불렸을 이름이 잠시 비어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다른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복도에서는 김규숙과 박현숙이 지나가다 교실 안 분위기를 흘끗 보았습니다. 규숙은 시선을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고 현숙은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기 어려운 공기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제 일은 여기서 끝이다. 약속은 지키는 게 기본이다. 짧았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윤은 잠시 혜린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쉬는 시간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혜린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켰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거리는 억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대로였고 누군가는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끝났지만 분위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실은 시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모의고사 접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수리비는 처리되었고 교체된 향수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정윤의 손이 가방 안에서 멈췄습니다. 수업료를 내야 했는데 온라인 결제가 오류가 나서 계속해서 취소되었고 가진 돈도 수업료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안에 현장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윤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급한데 며칠만 빌려줄 수 있어? 그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정윤은 다음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금방 갚을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세 번째 자리, 정말 급해서 그래. 고개가 천천히 저어졌습니다. 거절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교실 공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민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펜을 멈춘 채 상황을 살폈습니다. 정윤은 결국 마지막으로 혜린 자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린아, 좀 도와줄 수 있어? 혜린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금액이 나오자 몇몇 아이들이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혜린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날짜 정확하게 정하자. 정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그냥 잠깐이야. 혜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넌 그 잠깐이 몇 주는 기본이고 몇 달도 가잖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날 드러난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뒤에도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업료 사건이 지나간 뒤 교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이어졌고
시험 준비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지민은 늘 혜린 옆자리에 앉았고 앞자리 아이들이 합류했습니다. 문제집을 돌려보고 필기를 나눴습니다. 혜린은 여전히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었습니다. 형광펜, 참고서, 계산기 등등의 물건들을 거리낌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유는 그 무리 안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밀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저 찾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조별 수행평가 날 담임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엔 자율로 조 편성해라. 아이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혜린을 중심으로 조가 꾸려졌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정유는 잠시 남았습니다. 그 전 같으면 혜린과 같은 조였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였고 그때 한 아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김정윤, 우리 조로 와.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발표 준비 기간 동안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혜린 조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지민이 자료를 모았고 다른 아이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마감 전날에는 이미 수정 단계였습니다. 정윤조는 몇 번 멈췄습니다. 자료가 늦었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밀었습니다. 발표날 혜린조는 조용히 마쳤습니다. 박수는 길었습니다. 정윤조의 박수는 짧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정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혜린은 잠시 바라봤습니다. 뭐가? 난 똑같이 대했어. 그걸 거부한 건 김정윤. 너였고.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 지민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된 거지? 혜린은 가볍게 답했습니다. 응, 다 해결됐어. 몇백 원에서 시작된 일은 몇 달을 지나 신뢰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도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교실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중심인지 분명한 상태로 조별 발표가 끝난 뒤 교실의 중심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누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반 친구들이 하교를 하고 난 뒤 교실에는 혜린, 지민, 정윤 그리고 몇몇의 반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혜린, 지민, 정윤 그리고 몇몇 반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책을 정리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현숙이 먼저 들어왔고 김규숙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한 번에 멈췄습니다. 현숙이 어색하게 웃으려는 표정을 하고 혜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혜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한테 무슨 할 얘기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짧고 또렷했습니다. 현숙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말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며칠만 빌릴 수 없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가방을 맸고 다른 아이들은 손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규숙이 덧붙였습니다. 혜린아, 진짜 잠깐이야. 금방 정리돼. 며칠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 순간 혜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러셨죠.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빌려주지 마. 괜히 돈 문제 엮이면 복잡해져서 안 돼. 그 문장은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규숙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정유는 숨을 삼켰습니다. 혜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교실 앞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린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잠시 멈췄다가 돈 빌리려거든 규숙 언니나 김정윤에게 부탁해보세요. 정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까지? 혜린의 시선이 정확히 향했습니다. 너랑 규숙 언니에게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 규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유 없어.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정류장에서의 말, 교무실에서의 확인, 수업료 빌리려다가 못 빌린 일까지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현숙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됐다. 들어올 때의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규숙이 조용히 등을 돌렸고 두 사람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완전 속 시원하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혜린아 잘했다. 혜린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돌아오잖아.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아. 그날 도움은 남았고
당연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백 원에서 시작된 일은 교실 한가운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도 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혜린과 지민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졸업장보다 더 단단했던 건 서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3 내내 함께 공부했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대학 생활도 나란히였습니다. 과제도 시험도 취업 준비도 함께였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과 의리가 분명한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각각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 수백 명 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면접관들은 말했습니다. 책임감이 보인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혜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교실에서 세운 기준은 회사에서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관계를 함부로 섞지 않는 사람, 말을 지키는 사람. 사회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결국 신뢰를 뽑았습니다. 동생 혜영 역시 달라졌습니다. 중학생 때의 울음은 사라졌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상위권이 되었습니다. 모범생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전부 언니 덕분이야. 언니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그 말은 한 번도 가볍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김정유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관계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위주로 돌아가던 태도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원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유부단함은 사회에서 장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박현숙 역시 이 일 저 일 옮겨다니며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 연락은 했지만 모임의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힘들지? 누군가의 탓이 필요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몇백 원에서 시작된 일, 그때 가볍게 여긴 건 돈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분명히 갈렸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 정유는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혜린과 지민은 자연스럽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자리였습니다. 정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그랬지. 혜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면 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원망은 이미 필요 없었습니다. 인생이 대신 정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몇백 원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인생을 갈랐습니다. 도움은 선택이었고 신뢰는 자산이었으며 책임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린과 지민은 여전히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한번 세운 기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은 인생 전체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저 몇백 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동전처럼 가벼운 돈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혜린이 확인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정말 급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괜히 엮이기 싫다는 말이 결국 누구를 끊어내는지. 혜리는 복수하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준을 세우고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기준은 인생을 갈랐습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도움을 잃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리는 알았습니다. 작은 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작은 돈 앞에서 드러난 태도가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일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더 몰입감 있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